안녕하세요. 최근 해외 선물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해외 선물을 막 시작한 초보자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필수 지표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해외 선물 시장은 주식시장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고 레버리지까지 활용되기 때문에 단순 감으로 접근하면 손실이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26년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금리 정책 변화, 중동 지정학 리스크, AI 산업 관련 기술주 급등락, 원자재 시장, 변동성 확대 같은 요소들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해외 선물 시장 역시 매우 빠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나스닥 선물과 원유 선물, 금, 선물 시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십에서 수백 틱 움직임이 반복되는 상황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단순히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라는 느낌만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흐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들을 함께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지표도 100%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보 투자자일수록 기본적인 지표들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필수 지표는 이동평균선입니다. 해외 선물 트레이더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통 5일선, 21선, 61선 같은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단기 흐름과 장기 흐름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상승 추세 가능성을 보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아래로 이탈하면 하락 추세 가능성을 체크합니다. 특히 최근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알고리즘 매매와 기관 매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돌파 여부 자체가 시장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기술적 분석 자료에서도 이동평균과 MACD 같은 지표들이 선물시장 방향성을 판단하는 핵심 도구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지표는 RSI입니다. RSI는 상대 강도 지수라고 부르는데 현재 시장이 과열 상태인지 아니면 과매도 상태인지를 판단할 때 많이 활용됩니다. RSI 값은 0에서 100 사이로 움직이며 일반적으로 70 이상이면 과매수 구간, 30 이하이면 과매도 구간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인지 너무 많이 빠진 상태인지를 체크하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RSI 하나만 믿고 매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RSI가 70을 넘었다고 무조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강한 상승장에서는 RSI가 70 이상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RSI가 30 이하에서도 계속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해외 선물 시장에서도 AI 관련 기대감이 강했던 나스닥 선물은 RSI 과열 구간에서도 추가 상승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RSI는 다른 지표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시장 분석에서도 RSI는 MACD나 이동평균선과 함께 사용할 때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필수 지표는 MACD입니다. MACD는 추세와 모멘텀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해외 선물 트레이더들이 특히 많이 활용하는 이유는 추세 전환 시점을 비교적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ACD에서는 보통 두 개의 선이 교차하는 흐름을 중요하게 봅니다. MACD 선이 시그널선을 위로 돌파하면 상승 흐름 가능성을 보는 경우가 많고 아래로 이탈하면 하락 흐름 가능성을 체크합니다. 특히 나스닥 선물이나 항생 선물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MACD 방향성이 단기 추세 판단에 상당히 많이 활용됩니다. 최근 기술적 분석 자료에서도 주요 선물 시장에서 MACD 매수 신호와 강한 상승 추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사례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ATR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이 지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실전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ATR은 에버리지 트루 레인지의 약자로 시장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시장이 얼마나 크게 흔들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ATR 값이 높아진다면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손절폭도 넓어질 수 있고 계약수 조절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TR이 낮아지면 시장이 박스권이나 횡보 흐름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 최근 해외 선물 시장 분석에서도 ATR 상승은 변동성 확대 신호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거래량입니다. 사실 거래량은 모든 지표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트레이더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은 실제 시장 참여자들의 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선물이 강하게 상승하는데 거래량까지 함께 증가한다면 실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 없이 얇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미국장 개장 시간이나 주요 경제지표 발표 시간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방향성이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이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사실 해외 선물은 차트만 보는 시장이 아닙니다. 미국 CPI 발표, FOMC 회의, 고용지표 발표, 원유 재고 발표 같은 이벤트들은 시장 변동성을 급격하게 키우는 요소입니다. 실제 최근 시장에서도 미국 경제지표 발표 직후 나스닥 선물이 급등락하는 흐름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전 트레이더들은 매매 전에 반드시 경제 캘린더를 체크합니다. 아무리 차트가 좋아 보여도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 직전에는 방향이 갑자기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초보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피벗 포인트입니다. 피벗 포인트는 시장의 지지와 저항 구간을 계산해주는 지표입니다. 단기 트레이더들이 당일 매매 기준선을 잡을 때 자주 활용합니다. 특히 해외 선물 단타 매매에서는 피벗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세가 강하게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는 변동성 자체를 분석하는 흐름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 방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현재 안정적인 상태인지 아니면 공포 심리가 강한 상태인지까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최근 원유 시장과 금 시장에서는 지정학 리스크 영향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표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여러 지표를 동시에 켜놓고 오히려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RSI는 매수라고 하고 MACD는 매도라고 하고 이동평균선은 또 다른 방향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전 트레이더들은 자신이 가장 잘 이해하는 몇 가지 지표만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표 개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 흐름과 함께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정리해보면 해외 선물 초보자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필수 지표는 이동평균선, RSI, MACD, ATR 거래량 그리고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이 지표들은 단순히 숫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장 심리와 추세 흐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최근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방향 예측보다 리스크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지표를 사용하더라도 손절 기준과 자금 관리가 무너지면 결국 오래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결국 해외 선물 시장에서 꾸준히 살아남는 사람들은 특별한 비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칙과 지표를 꾸준히 체크하면서 리스크를 통제하는 사람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